안녕하세요. 친절항입니다. 아직도 챗 GPT를 단순히 질문 용도로만 쓰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면서 생산성까지 확 끌어올려줄 챗 GPT 익스텐션 7가지와 그에 따른 사용법, 주의점, 꿀팁까지 꾹꾹 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여러분의 챗 GPT 세계가 엄청나게 확장될 수 있으니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확장기는 웹챗 GPT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챗 GPT는 2021년 자료까지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자료에 대해 물어보면 부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질문 시 2021년 9월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 예전 정보로만 답변을 주는 이 단점을 보완한 확장 프로그램인 웹챗 GPT를 소개해 드릴게요. 설치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확장기를 설치하고 챗 GPT에 접속하면 채팅 입력창 바로 아래에 웹 액세스라는 초록색 버튼과 3개의 박스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초록색으로 켜져 있다면 최신 기준으로 답변을 요청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챗 GPT 답변의 근거가 되는 참고 링크 개수가 3개라는 뜻이고 1개부터 10개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이 anytime은 현재 시점의 답변이란 뜻인데요. 이걸 어제 기준, 저번 주, 저번 달, 작년 기준 이렇게 검색 결과의 기간을 제한할 수 있어서 여러분은 anytime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또 이 설정은 모든 나라의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확장기를 설치 후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질문을 하면 챗 GPT가 참고 링크와 함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고 현재 기준으로 답변을 하면서 123이라는 조그만한 숫자가 따라 나오는데요. 이 숫자는 챗 GPT 답변의 근거 링크입니다. 숫자를 클릭해보면 챗 GPT가 수집한 링크로 자동 이동이 되니 이 답변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영어로 질문을 했는데 간혹 이렇게 한글로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답변도 영어로 받고 싶다면 처음부터 오른쪽 하단의 디폴트 언어를 디폴트 잉글리쉬로 설정 후 질문을 하면 영어 대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확장기를 사용하다가 하나의 단점을 찾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챗 GPT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질문의 범위를 좁혀가면서 원하는 답변을 얻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웹챗 GPT를 사용하면 질문의 범위를 좁혀나갈 수가 없는 방식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웹챗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커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어디야? 라는 질문에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으로 유명한 콜롬비아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어를 말하지 않고 왜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으로 유명하죠? 라고 질문 시 콜롬비아 커피는 이라는 주어로 시작해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웹챗을 설치해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브라질이다 라는 답변을 받아 이번에도 주어를 빼고 왜 그 나라가 제일 유명하죠? 라고 질문을 하니 죄송하지만 어느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했을 때도 이렇게 연결성이 없는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도 연결성 없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저에게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두 번째 확장기는 프롬프트 지니입니다. 챗 GPT가 학습한 언어 모델이 영어라서 한글로 질문하면 답변이 굉장히 느리고 퀄리티도 영어보단 낮은 편인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확장기입니다. 확장기를 설치하고 챗 GPT 창을 열면 하단에 프롬프트 지니가 자동으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라는 채팅 입력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웹챗 GPT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프롬프트 지니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 답변을 받을 수 없어 마지막에 공백을 추가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요.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야? 라고 한글로 검색 후 그냥 엔터를 치면 2023년 3월 7일 현재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프롬프트 지니를 설치한 상태에서 최신화된 답변을 얻으려면 같은 질문을 입력 후 윈도우는 컨트롤 엔터, 맥은 커맨드 엔터를 누르면 이 한글이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되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엔터를 누르면 짠! 이렇게 현재 시점의 정확한 정보를 영어와 한글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확장기는 챗GPT 옵티마이저인데요. 챗GPT의 답변을 복사하거나 HTML 형식으로 복사하거나 음성으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 확장기입니다. 영어 답변이나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활용하면 좋은데요. 이 확장기를 설치 후 새로운 챗GPT 창을 열어 질문을 하면 답변과 함께 이렇게 복사, HTML 복사, 읽기라는 탭이 나옵니다. 원래라면 답변을 드래그해서 팝하거나 메모장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데 이 확장기를 설치하면 드래그할 필요 없이 카피를 누르고 원하는 곳에 컨트롤 V를 하면 손쉽게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읽기를 누르면 챗GPT의 답변을 영어로 읽어주는데요. BTS, also known as 방탄소년단. 원어민의 발음이 아닌 AI가 읽어주는 딱딱한 느낌이라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번째 확장기는 챗GPT 프롬프트 지니어스인데요. 이 확장기를 설치하면 왼쪽 카테고리에 공유 내보내기와 맨 아래 테마 세팅 이 두 가지가 새로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유 내보내기를 누르면 PDF 문서, PNG 사진, 마크다운 언어로 저장을 할 수 있고 링크 생성을 눌러 카톡으로 공유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해당 질문에 대한 챗GPT의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재밌는 기능은 테마와 폰트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왼쪽 하단의 테마 세팅을 클릭하고 노 테마를 누르면 7가지 테마를 설정할 수 있고 아래의 디폴트 폰트를 클릭하면 원하는 폰트로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확장 프로그램을 눌러 챗GPT 프롬프트 지니어스를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나만의 명령어를 만들어 챗GPT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땡땡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10가지를 알려줘 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면 이 문장을 아예 명령어로 저장할 수 있어요. 왼쪽 상단은 New 프롬프트를 클릭해 연필 아이콘을 눌러 이 명령어의 제목과 내용을 입력 후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Use this prompt를 클릭하면 챗GPT 창으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메인 화면에서 요리 10가지라는 제목의 명령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누르면 채팅창에 내가 입력한 질문이 나오고 땡땡땡 대신 내가 원하는 단어를 입력 후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챗GPT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확장기의 홈페이지에서 왼쪽에 히스토리를 누르면 내가 챗GPT에게 요청했던 질문의 답변을 모아볼 수 있고 북마크도 따로 할 수 있어서 중요한 답변만 골라볼 수 있고요. 해당 채팅창에서 질문을 다시 이어가고 싶다면 오른쪽에 재생 아이콘을 눌러 질문을 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확장기에서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챗GPT와의 채팅 내역이 챗GPT 홈페이지가 아닌 프롬프트 지니어스 홈페이지에 저장이 된다는 부분인데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섯 번째 확장기 AI PRM은 다른 사용자들이 저장해놓은 템플릿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확장기인데요. 왼쪽은 공용 템플릿, 오른쪽은 내가 만든 템플릿입니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은 3월 8일 기준으로 1453개나 있고 이 유튜브 스크립트 크리에이터라는 제목의 템플릿은 스크립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유튜브 타이틀, 장면, 전체 스크립트로 이루어진 답변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한번 이 템플릿을 사용해 볼까요? 템플릿을 클릭 후 대한민국 10대의 미래란 주제를 입력했는데 답변의 말투와 글 쓰는 스타일까지 따로 설정할 수 있고 저는 설정을 하지 않고 바로 엔터를 칠게요. 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참고 링크가 포함된 대본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아요. 또 AI PRM에서는 주제와 활용 범위를 설정해서 템플릿을 검색할 수도 있으니 꼭 한번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확장 프로그램인 챗GPT2 노션은 노션 사용자들에게 아주 꿀같은 확장기인데요. 챗GPT와 나눈 대화를 노션에 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 후 퍼즐 모양의 확장 앱을 클릭하고 앞쪽 모양을 눌러 고정을 해주세요. 챗GPT와 노션을 연결할 건데 우선 노션에 챗GPT의 답변을 저장할 수 있는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줄 건데 빈 공간에 슬래시 누르고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하얀 페이지가 나오는데 제목을 적고 아래의 표를 누른 후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름, 태그, 점점점이 보이는데 더하기를 눌러 날짜와 링크까지 만들어준 후 태그, 속성 편집, 옵션 추가를 눌러 원하는 태그까지 입력을 하면 노션 템플릿 만들기는 끝입니다. 자, 이제 이 템플릿을 챗GPT와 연결 한번 해볼게요. 챗GPT로 돌아가 오른쪽 상단에 노션 아이콘을 누르고 페이지 선택을 누른 후 아까 만든 페이지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선택된 거 확인 후 액세스
허용을 누르면 이렇게 노션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건 무시하고 창을 꺼주세요. 그리고 이제 챗 GPT에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게 되면 왼쪽에 앞정 아이콘이 생긴 걸 볼 수 있고 이 앞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페이지의 타이틀, 질문과 답변이 템플릿에 연결이 된다라는 알림창이 나오고 태그를 설정 후 세이브를 누르면 노션에 저장이 되는데 가끔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왼쪽에 앞정 말고 오른쪽 상단에 노션 아이콘을 클릭해 전체 저장을 하면 노션에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요약해서 볼 수 있는 확장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확장기를 설치 후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면 오른쪽 상단에 트랜스크립트 앤 서머리라는 아이콘이 하나 나오는데 이걸 클릭하면 해당 영상에 대한 스크립트가 쫙 나오고 챗 GPT 아이콘을 클릭하면 챗 GPT 창으로 넘어가서 해당 영상의 요약본까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웹챗 GPT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오류가 뜰 수 있어 가급적이면 웹챗 액세스를 꺼준 후 다시 한번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요약본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어느 정도 읽지는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요약본이 아니라는 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가 챗 GPT로 긴 답변을 받을 때 폰트 사이즈가 똑같아서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질문의 끝에 바이 마크다운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제목과 목차가 구분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꿀팁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개의 챗 GPT 확장 프로그램과 꿀팁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